자, 이번 시간에는 제2장 실수와 함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2-1 실수의 덧셈과 곱셈. 자, 실수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실수라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이해를 하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빚이 많으면은 그 사람의 재산은 음의 실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근데 실수에는 이 덧셈과 더불어서 곱셈이 있죠. 그러면 재산을 가지고 곱셈을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일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불과 이해를 한 게 한 300년 정도뿐이 안 되는데, 현재는 실수를 아주 잘 이해를 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자, 실수는 수직선에 놓인 점으로 이해를 합니다.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한 점을 실수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실수로 이해한다는 것은 실수에는 연산, 덧셈과 곱셈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선에 놓여 있는 점들에서 덧셈이 어떻게 되는가, 곱셈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이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한번 덧셈을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실수에서 덧셈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수직선의 기준점 0을 고정합니다. 그래서 0이 딱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수직선에 놓인 점 A, 이게 이제 실수가 됩니다. 이것을 0에서 A까지 화살표로 이해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A가 여기에 놓여 있는 점이면 A를 이런 화살표 0부터 A까지 화살표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덧셈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수직선에 놓여 있는 점이죠. 점 A와 B에 대하여 자, A의 화살표 끝에서 시작하여 B의 화살표가 간 끝점이 A 더하기 B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수직선이 있고, 만약에 여기에 A점이 여기가 있고 B점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 A의 화살표는 이렇게 되고 B의 화살표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A 더하기 B는 먼저 A 화살표의 A 끝점에서 B의 화살표 이렇게 해서 이으면 이때 도달하는 바로 이 점이 A 더하기 B가 되죠. 이 점이 A 더하기, 이래서 우리가 덧셈 연산을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0이 주어져 있고 A가 주어져 있는데 B는 이쪽에 있다. 그러면 A 화살표는 이거고 B의 화살표는 이거죠. 그럼 A 더하기 B는 A로 먼저 갔다가 A 끝에서 B의 화살표만큼 이렇게 가면 여기서 도달하는 그 점, 이 점이 A 더하기 B가 되겠습니다. 자, 덧셈이 아주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곱셈은 좀 덧셈보다는 좀 복잡하죠. 곱셈은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이제 덧셈과는 다르게 좀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은데 곱셈은 사실은 이렇게 축을 두 개를 세워서 서로 직각이 되게 하는 수직선을 두 개를 세우면 이제 A, B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곱셈은 이 A와 B가 만드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 경우에 A가 이 기준점보다 기준점이 0이죠. 기준점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뭐 양의 실수인데 그 다음에 B는 기준점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의 실수인데 이러면은 A 곱하기 B는 양수죠. 이건 A 곱하기 B 양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가 되죠.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으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죠. 만약에 3 곱하기 2 3 곱하기 2는 6이 되죠. 양수입니다. 그러면 3 곱하기 1은 3 곱하기 1은 줄어들어서 이쪽이 되죠. 3 곱하기 1은 3 3 곱하기 0은 이렇게 돼서 3 곱하기 0은 0이 되죠.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자 앞에 가정에서 보면 3이 고정이 됐을 때 y축 값이 2, 1, 0으로 이렇게 1씩 줄어듭니다. 1씩 이렇게 줄어들 때 여기는 마이너스 3씩 줄어들죠. 따라서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또 마이너스 3이 줄어드니까 음의 3 이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음의 3 그럼 3 곱하기 마이너스 음의 2는 3 곱하기 음의 2는 이게 음의 6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양수 곱하기 음수 이쪽 영역에 있는 직사각형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의 넓이를 음수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넓이를 양수라고만 이해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수학을 조금 더 진전시키면은 넓이를 음의 넓이도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아주 수식이 간단해지고 이론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음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래서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다. 여기서 이제 y축 마이너스 1을 고정을 하고 x축을 갖다 줄여보면 우리가 여기가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이었는데 마이너스 1을 줄여보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 그거는 지금 2 곱하기 마이너스는 이 직사각형이 되겠죠. 이거는 마이너스 4점 그 다음에 2 곱하기
아니 1 곱하기 마이너스 2. 1 곱하기 마이너스 2죠. 이거는 이 직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0 곱하기 마이너스 2는 0이 되죠. 바로 이 직사각형. 그럼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2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1씩 첫째 항이 이렇게 감소할 때 얘는 마이너스 감소하는데 얘는 플러스 2씩 증가하죠.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증가하죠.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2씩 증가하니까 여기는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2가 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2가 증가가 되니까 4가 증가가 될 거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2는 4다. 그래서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다는 사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런 방식으로 가면은 이제 음수 곱하기 양수는 음수라는 것도 이쪽은 음수, 이쪽은 양수, 이쪽은 음수, 이쪽은 양수라는 사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고,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고, 음수 곱하기 양수는 음수고,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다.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곱셈을 저렇게 직사각형의 넓이로 이해를 하면 좋은데, 그런데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 곱해진 수가 바로 실수니까 그 실수가 기존의 수직선에 놓여 있는 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위의 방식은 이제 곱셈의 성질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수직선에 있는 점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첫 번째 수직선에서 0의 이제 오른쪽 오른쪽에 자 1을 고정한다. 자, 곱셈에서는 1이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면 자, 점 실수죠. A와 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제 y축에 1과 B를 나타낸다. 이렇게 자, 여기에 0이 있고 1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수가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자, y축 그래서 여기 2를 표시를 하고 B를 표시를 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림에서 하겠습니다. 자, y축의 1에서 a까지 선분을 그립니다. 이렇게 y축의 1에서 여기 x축의 a까지 선분을 그리자. 이거 3번 선분을 그리자. 그럼 4번은 이제 B에서 출발을 하는데 B에서 이렇게 직선을 그리는데 B를 지나는 직선을 그리는데 이 직선이 이 앞에서 그린 이 선분과 평행하게 이 평행선을 그립니다. 4번 평행선을 그러면 이 직선이 원래 그 수직선과 만나는 점이 생깁니다. 그 점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원하던 a 곱하기 b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를 이 수직선에 있는 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와 같이 그리면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두 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직각삼각형과 이 큰 직각삼각형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두 직각삼각형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변에 대해서 비례식이 성립되는데 여기서 1대 b 1대 b는 밑변 a 대 그 다음에 이쪽 좌표가 돼야 되는데 이쪽 좌표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이 비례식이 성립이 되려면 1대 b니까 a 대 a 곱하기 b가 돼야 이 비례식이 성립이 되죠. 이 점의 좌표가 a 곱하기 b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만약에 a가 양수인데 b가 음수이면 그러면은 a 곱하기 b는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런 상황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1이 있고 a가 있는데 b가 이렇게 음수다. 그러면 우리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y축에 2를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b를 표시를 했죠. 이게 첫 번째 1과 b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를 어떻게 했죠? y축에 1에서 a까지 3분을 그었습니다. 그 다음에 b에서 이 3분의 평행하게 y축의 b에서 이 3분의 평행하게 이렇게 그었죠. 평행하게 이렇게 그었습니다. 3번 이렇게 그었죠. 여기서 만나는 점, 이 점이 a 곱하기 b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a 곱하기 b가 이제 음수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입니다. 자, 우리 곱셈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앞에서는 이 직사각형으로 해서 하는 게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직사각형은 그 넓이를 우리 수직선상에 있는 점으로 나타낼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나타낼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a 곱하기 b의 성질을 좀 아는 데는 좀 더 복잡하죠. 그래서 곱셈의 성질을 알려면 앞의 방식으로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위에서 수직선에 있는 점이 실수이고 거기에 덧셈과 곱셈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해를 했습니다. 자, 덧셈과 곱셈은 아주 기본적인 성질이 있죠. 그걸 한번 살펴보면 덧셈과 곱셈의 기본 성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첫 번째,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 모든 x, y, z에 대해서 실수를 보통 이제 r로 나타내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x 더하기 y를 먼저 한 다음에 z를 더하는 거나 그 다음에 y 더하기 z 더하기 y 더하기 z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x에다가 이제 그 계산한 것을 더하는 것이나 값이 같죠. 여기에서 이제 x, y, z 이 순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계산식이 여기서는 이게 먼저 계산이 됐고 여기서는 이게 먼저 계산이 됐죠. 계산이 이렇게 먼저 어떤 걸 계산해도 이 순서가 같으면은 변함이 없다. 이게 덧셈에 대한 계략 법칙입니다. 곱셈에 대한 계략 법칙도 마찬가지죠. x, y, z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x 곱하기 y 곱하기 z에서 앞에 먼저 계산을 하나 y 곱하기 g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x에다가 이거 계산하나 값이 같습니다. 이게 계략 법칙이죠. 그 다음에 나번 항등원이 존재하죠.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0이죠.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더하기 0은 x입니다. 그리고 0 더하기 x도 x죠. 그래서 0은 x에다가 0을 더해도 그냥 그대로 x가 되죠. 원래 수가 됩니다. 여기다가 0 더하기 x도 다시 x 원래 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것은 앞에 정의를 보면 0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0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되죠. 곱셈에 대한 항등원 모든 x에 대해서 x 곱하기 1은 x가 됩니다. 그리고 1 곱하기 x도 x가 되죠. 모든 실수에서 돼서 또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실수는 유일합니다. 그래서 1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되죠. 그 다음 성질 역원의 존재성.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x에다가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어떤 실수 y가 존재하죠. 왜냐면 x에다가 y를 더하면 0이 되고 그리고 y에다가 x를 더하면 0이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이것을 y는 덧셈에 대한 x의 역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은 앞에 정의를 보면 이 덧셈에 대한 역원이 이런 y는 유일하죠. 이런 y는 유일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로 나타내죠. 음의 x로 나타냅니다. 이런 덧셈에 대한 역은 유일하기 때문에 음의 x로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요구는 0이 아닌 x가 0에 대한 곱셈에 대한 요구는 없습니다. 0을 제외한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어떤 실수 y가 존재합니다. 이것도 0은 될 수가 없는데 뭘 만족을 하냐면 x 곱하기 y는 1이 되고 그리고 y 곱하기 x도 1이 되는 거. 이것도 앞에 정의에 의하면 이런 y는 이제 곱셈에 대한 x의 역원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y는 유일합니다. x의 마이너스 1승 이것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원이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라번의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x 더하기 y는 y 더하기 x하고 같죠. 그래서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하죠.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x 곱하기 y는 y 곱하기 x입니다. 자, 우리가 네 가지 성질을 봤는데 이제 각각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각각 성질입니다. 첫 번째가 결합법칙, 그 다음에 항등원, 역원, 교환법칙, 이렇게 각각 네 가지 성질을 봤죠. 마지막 하나의 성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덧셈과 곱셈 연산이 만났을 때 성립하는 거. 분배법칙이 있죠. 분배법칙은 모든 x, y, z에 대해서 연산이 만납니다. x 곱하기 y 더하기 z, 이거는 x, y 더하기 x, z죠. 그리고 y 더하기 z, x는 y, x 더하기 z, x죠. 자, 이렇게 분배법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뭐가 있었죠? 결합법칙, 항등원, 역원, 교환법칙, 그 다음에 두 연산이 만나는 거, 분배법칙. 이게 아주 기본적인 법칙이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0은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음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예제 다음을 풀어보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x 곱하기 0은 0임을 보이라. 자, 이게 성립이 되면, 자, x에다가 0에 어떤 수를 곱해도 0이 되니까 이 0은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할 수 없죠.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려면 0에다가 어떤 여건을 곱하면 1이 돼야 되는데 어떤 실수를 곱해도 0입니다. 1로 어떤 곱해서 1이 되는 그런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곱셈에 대한 여건의 경우에 0은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지 않죠. 자, 이것을 보이려면은 이거 좀 하나의 테크닉을 하는데 이것을 봅시다. 자, a에다가 0을 곱하면 지금 x죠. x에다가 0을 곱하면 x 곱하기 0을 하면 우리가 x 곱하기 0 더하기 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건 0은 0 더하기 0이죠. 0은 0 더하기 0입니다. 0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죠. 그래서 이 항등원에다 0 더하면 0이 되죠. 그래서 이 0을 0 더하기 0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분배법칙을 쓰면은 x 곱하기 0 더하기 x 곱하기 0 분배법칙 이렇게 되죠. 이거이므로 자, 이제 계산을 하면 되죠. x 곱하기 0은 우리가 x 곱하기 0은 x 곱하기 0 더하기 0 0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는 x 곱하기 0 더하기 x 곱하기 0 더하기 x 곱하기 0의 덧셈에 대한 여건, 이것을 하면 이 0이 되죠. 이 덧셈에 대한 여건을 적용한 거고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제 결합법칙으로 x 곱하기 0 더하기 x 곱하기 0 이게 되죠. 이게 결합법칙이죠.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
그런데 우리가 위식에서 x 곱하기 0 더하기 x 곱하기 0은 x 곱하기 0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곱하기 0. 근데 이게 이제 여건이니까 이게 0이 되죠. 덧셈에 대한 여건 0. 그래서 x 곱하기 0이 0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됐죠. 그래서 x 곱하기 0은 0이 됩니다. 자, 우리가 첫 기본 성질을 이용을 하면 1차 방정식의 근의 유일성. 자, 1차 방정식들 중에서 자, 방정식 a 더하기 x는 b. 지금 a, b는 상수고 x가 변수죠. 이것에 대하여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이 방정식의 유일한 근이다. 우리 방정식을 풀 수가 있죠. 이 방정식을 어떻게 푸냐면 지금 방정식이 a 더하기 x는 b니까 양변에 a의 여건을 더하면 이렇게 되고, 이게 등식의 기본적인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변함이 없죠. 그 다음에 결합법칙을 적용을 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죠. 이거 결합법칙,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0 더하기 x가 된다. 이것은 덧셈에 대한 그 여건을 더하면 이게 0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x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거는 0이 항등원이죠.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방정식은 이렇게 근이 존재하고 이렇게 유일하게 이런 근이 존재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곱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 0이 아닌 상수 a와 그 다음에 실수 b에 대하여 방정식 ax는 b 그는 a-1로 유일하다. 예. 앞에서는 이제 덧셈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은 곱셈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이 근이 유일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로 한번 하나 더 보면,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a의 덧셈에 대한 여건은 a가 아니라 x죠. x임을 보여라. 이거 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 x 더하기 마이너스 x는 이게 덧셈에 대한 여건이니까 0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x 더하기 x는 0 이거이므로 교함 없이 성립이 되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x는 0 그리고 x 더하기 마이너스 x는 0 이거죠. 여기서 자, 이 수가 이 주어진 수가 이 수라면 마이너스 x 음의 x가 주어져 있으면 이게 이 식이 만족하는 이 두 개를 만족하는 이 수를 이것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덧셈에 대한 여건의 정의라고 그랬으니까 따라서 이 x가 이 마이너스 x 이 수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다. 이거이다.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다. 곱셈의 경우도 뭐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죠.